2025년 7월 20일, 문면이 정해진 날이 다가옵니다. 중국의 거대한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고 한반도에는 찬란한 빛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무려 40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무속인이 짚은 산속, 새벽녘 재본 환산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붉은 비늘의 용이 무너지고 황금빛의 한반도가 하늘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2019년 세상을 뒤덮을 보이지 않는 재앙을 예고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실현됐습니다. 2022년엔 동쪽에서 형제의 피가 흐를 전쟁이 있을 것이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머나먼 서쪽의 위대한 여왕이 영면에 든다는 그의 말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예언이 실현된 지금 7월 21일의 거대한 재앙을 그저 우연이라 치고할 수 있을까? 이미 수백만 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이들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7월 22일 이후에 벌어질 미래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깊은 고요 속 무속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거대한 용이 자신을 휘감으며 내면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해일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성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문명의 거대한 붕괴였습니다. 무속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분노하셨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계륵의 심장이 갈라지며 수천 년간 이어온 거대한 기단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발전소들은 꺼지고 공장은 멈췄으며 도시는 숨이 막힐 듯한 검은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대지는 진동하고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였으며 한때 빛나던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의료체계는 붕괴되어 누구도 구조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속인의 환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퍼지자 전력망은 끊기고 바람은 멎고 도로는 텅 빈 채 정지되었습니다. 14억의 인구는 단숨에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던 공장은 멈추고 주요 항구는 폐쇄되었으며 육상 운송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땅은 한숨의 정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쌓아올린 거대한 문명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참사였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한대가였던 것입니다. 무속인은 이를 우연이 아닌 하늘이 보내는 강력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영혼을 망각한 인간 문명에 대한 음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세계 전체로 향했습니다. 동방의 용이 쓰러지는 순간 그 여파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서쪽의 강대국들은 충격에 빠졌고 남방의 작은 국가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의 붕괴는 곧 글로벌 균형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원자재의 흐름이 끊기고 생산 라인은 정지했으며 세계 무역망은 연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은 듯 글로벌 경제의 혈류는 정지했고 세계는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인간의 교만함에 내리는 심판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라고. 그러나 여기서 진짜 두려운 건 이 붕괴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거대한 존재의 붕괴가 만들어낸 충격파가 계륙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파도가 가장 먼저 밀려드는 곳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찾는 시장, 우리가 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제조 강국이 무너지자 세계 각지에서 비명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벌키보살킨 글로벌 공급난이 하나둘 끊어지고
세상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휴대폰을 만들 수 없고 컴퓨터도 TV도 옷 한 벌, 침단 한 켤레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가 지나자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고 처음 사라진 건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장비, 이어서 생필품까지 사라졌습니다. 모서기는 혼란의 현장을 마치 직접 본 듯 묘사했습니다. 남은 물품 하나를 차지하려고 서로를 밀치고 고함치는 사람들, 예의와 도덕이 벗겨진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그는 보았습니다. 문명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 쌀 한 포대의 가격이 3배로 오르고 기름 한 병은 5배가 되며 돈의 가치는 매달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위험까지도 사람들이 평생 모은 저축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금융은 마비되었고 보험은 휴지 조각처럼 무력해졌습니다. 거리에는 노인들이 나앉았고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무속인은 나를 잊지 못한 채 몸을 떨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맞이해야 할 가장 혹독한 시련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일자리는 꿈조차 꿀 수 없었고 결혼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피땀으로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졌고 거리는 분노한 청년들로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긴 겨울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어둠은 전국을 삼켰습니다. 모속인의 묘사는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사회의 구조는 붕괴했고 치안은 무너졌으며 이웃 간의 온정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작은 것을 빼앗기 위해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과정이라고. 불순물을 정화하는 불꽃과도 같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문이 열린다. 그의 시선 너머에는 어렴풋한 희망의 윤곽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 모든 이가 포기하려는 순간 무속인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캄캄한 혼돈의 심연 속에서 황금빛 한 줄기가 한반도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5000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마침내 도래한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 지구를 내려다보니 온 세상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불타는 도시들, 무너진 문명들, 절망에 빠진 인류.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곳, 오직 한반도만이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음성은 정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빛나고 있다. 그 빛은 너무도 강렬해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벽의 첫빛처럼 온 세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운명도 보았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남쪽의 섬나라들은 자연재해에 시청했습니다. 중동은 전쟁의 불길 속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전한 반향이다.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시작된 징조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정신의 신, 혼의 신이다. 그의 환상 속 마지막 장면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것은 무기나 돈이 아닌 한국어 교재였고 그들의 눈엔 두려움이 아닌 정의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피난처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새로운 가치와 영혼의 방향을 배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모소기는 보았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한국이 조용히 중심에 서는 모습을.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제국처럼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배려, 조화와 균형, 사람을 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동양의 깊은 지혜가 사람의 과학과 기술과 난다.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는 전환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소기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으로 모여드는 장면. 그들은 이곳에 흐르는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고 5,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비밀이 드디어 열리는 때를 직감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민족 국가가 아니다. 인류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중심지다. 경제적으로도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붕괴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와 연대,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을 기초로 한 사회. 모소기는 이를 별표 하늘의 경제학 별표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떠올랐고 거리마다 웃음소리가 흘렀으며 아이들은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모소기의 목소리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환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지금껏 감춰졌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소기는 그것을 마주한 순간 온몸을 전율로 감쌌다고 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이 땅 깊숙한 곳에서 5,000년간 잠들어 있던 위대한 힘이 깨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용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선조들이 품고 간직해온 에너지, 그 힘이 마침내 눈을 뜨고 백도에서 시작해 하나까지 이르는 빛의 감질기가 전국을 감싸며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닌 영적 흐름, 지구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하늘의 에너지였습니다. 모소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조상들이 이 땅을 지켜왔는지, 외침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를. 이곳은 지구의 심장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의 성송이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하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르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오랜 이상은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강대국들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다면 우리는 사랑과 연민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소기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통의 시간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일제식민지, 전쟁과 분단, 경제위기, 이 모든 시련은 우연이 아니다. 영혼을 담금질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반철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 우리는 시련 속에서 정신과 의지를 연마해왔습니다. 고통을 진심으로 아는 자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0년을 이어온 민족의 생존 또한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순수한 정신을 지켜온 민족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모소기는 미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적인 길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언어 속에 담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속에는 천지인의 이치가 담겨 있다. 이 문자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설계다. 새로운 교육이 한국에서 태동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암기가 아닌 지혜,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는 대우. 아이들의 눈빛에는 다시 별이 반짝였고 그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와 과학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양의 기운과 서양의 기술이 결합하여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새로운 의술이 탄생합니다. 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모소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곳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으니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모소기는 그 인물의 실루엣을 환상 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할 시점 또한 정확히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는 어둠이 완전히 거친 후에야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상은 이제 극적인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이끄는 자의 운명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썩은 나무는 폭풍을 견디지 못한다. 모소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의 붕괴와 함께 현 지도자의 무능이 낱낱이 드러났고 국민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거짓은 벗겨졌고 그림자는 본 모습을 드러냈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거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억눌릴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거짓의 왕좌를 모소기는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늘이 증비한 진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놀랍도록 평범한 54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라 거대 자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한 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맑고 투명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권력욕도 명예욕도 물질적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연민과 책임,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소기는 그의 과거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고아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덕은 조용히 흐르고 진짜 보석은 땅속 깊이 묻혀있는 것. 모소기는 이 조용한 인물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3번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2번째엔 일부만이 알아보며, 3번째엔 나라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전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의 등장은 단계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제안의 형태로, 2번째는 눈에 띄지 않는 실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란의 정점에서 모두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세상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모습, 모소기는 그 인물의 특징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약속은 많지 않지만
한 번 한마는 반드시 지쳤습니다. 화려한 언변은 없지만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수백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에, 권력이 그에게 향했고 높아지려 하지 않았기에 하늘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그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국민의 마음 자체가 바뀌고 나라의 기운이 정화되는 근본적 전환이라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침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새 시대의 리더십, 그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었고 앞서 실천했습니다. 완이 아닌 섬김의 사랑, 지뢰자가 아닌 봉사의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속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라. 그는 이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지혜를 가져라.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직전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절마의 빛으로 가득한 봄날의 한국. 무속인의 환상은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한겨울의 시련이 모두 지나간 후 올해의 마지막 계절이 지나자 한국 땅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엔 웃음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놀았고 노인들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지도 아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월, 치솟던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내려갔고 기름값이 떨어졌으며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서민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안도와 깊은 감동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중국이 비운 자리를 한국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대신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고 지뢰가 아닌 삼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서히 한국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질서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0월의 기적, 10월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심이 통했고 형식이 아니라 신뢰가 쌓였습니다. 오랜 분단의 상처에 서서히 치유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의 에너지가 오랜만에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1월,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 희망을 찾으러 오는 나라, 동방에서 떠오른 등불,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웃음, 어른의 조남, 젊은이들에게는 다시 미래가 열렸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과 도전이 활기를 띨니다. 청년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줄었고 의료비의 부담이 가벼워졌습니다. 주거 문제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생명의 노래로 들리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지혜가 짙더랐고 그들의 주름엔 역사의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어른이 되었습니다. 모소긴의 마지막 메시지. 모소긴은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이 보여줄 기적은 아직 많다. 세계가 놀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우리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나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웃에게 친절하라. 작은 일에도 성실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곧 모든 것이 시작된다. 준비된 사람에겐 그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시련이 될 것이다. 끝이 아닌 시작. 모소긴의 마지막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미 직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따라 나설 것인가? 혼자 살아남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일어설 것인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사명. 지금 이 순간이 우리를 갈라놓는 마지막 문턱이자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함께 맞이할 동지들입니다.